안녕하세요. 지온 영어 수학 학원 원장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온 영어 수학 학원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맘때쯤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은 교육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학원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원학원은 2015년 현재 있는 학원 위치 수화 이동에 지온 영어 수학 학원으로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아이들이 많아져서 지온 수학 학원으로 확장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 2월에는 영어 초 중등부 이하이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시작한 학원이었고요. 영어의 초안대상 영어는 초등부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초등 학원으로 국제어학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재원생들은 보통 이런 학교, 인근의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으로 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티저 영상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한 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최근 5년간 저희 학원 재원생들의 대학 입시 결과입니다. 인근에서 보내기 쉽지 않은 대학들을 많이 보냈고요. 각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등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교육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원입니다. 올해 1학기 지필고사 결과 광희고, 충영고 그리고 여기 빠져있는데 소아고 친구도 있습니다. 내신 1등급 친구가 8명 있고요. 한 학교에 내신 1등급이 한 8명씩 있어요. 한 학년에. 근데 저희 학원 아이들이 1등급이 많은 거죠. 자, 그리고 지필고사 우수자들의 명단을 쭉 뽑아봤는데 꽤 많았어요. 그래서 재원생의 80% 정도 이상이 9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초등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다닐 수 있는 학원이고요. 먼저 중등 영어는 이하이 고려대학교 어학원으로, 고등 영어는 지원학원 영어관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학까지는 지원 수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관별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설명에 저희가 영상으로 설명을 진행하는데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희 이 설명의 영상을 페이스북이나 카톡 그리고 각종 SNS에 공유하시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학원으로 오시면 신규생에 한해서 입학 레벨 테스트 그리고 MLST 학습 심리 검사 상담까지 해드립니다. 검사를 다 무료로 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응원 댓글 이벤트도 있는데 지원학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을 멋지게 남겨주시면 몇몇 분을 선정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스킨라빈스 상품권 10명 그리고 BBQ 황금 올리브 치킨 5분에게 저희가 응원 댓글을 멋지게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그럼 지원학원 수학관 더 소개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EI 소개를 드릴 거고 지원영어 고등반 소개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고등학교 부분만 찾아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잘 경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수학 수학과 팀장 이민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온라인 설명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초중등 학생이거나 초중등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아직은 멀어 보이지만 대학 입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대학 입시는 전국적으로 나 그리고 내 아이의 점수가 같은 해 시험을 보는 같은 학년 그리고 재수생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학 입시는 전국구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학교 시험에서 만족하는 점수를 받고 만족하는 등급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미래 대입을 준비한다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현재 학생의 성취도를 전국구 경쟁력으로 키우는 부분이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원수학 수학과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매 인근 학교 분석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는 데이터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과학고, 자사고, 국제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18년, 19년, 20년에 대한 결과고요. 보시다시피 진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속상한 결과죠. 또 지원수학 근처의 중학교를 보시면 거의 진학률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전국구 경쟁력을 키우는 1단계가 고등학교 진학 입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경쟁력은 너무 낮은 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역 수학 강사로서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도 또한 마찬가지의 고민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인근 중학교 시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이 축소되고 난이도가 더욱 낮아졌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를 하였고 작년 기준의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들의 성향이 대부분 교과서 유형에서 주로 출제가 되었고 난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부법은 학교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습지만 충분히 학습하더라도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점수차가 나는 게 마련이죠. 실수를 줄이기 위한 학습을 했다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 학년에서 배워야 할 충분한 학습을 질적으로 하지 않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타 지역 중학교 시험을 비교해보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타 지역 중학교 시험의 성향을 보시면 자기 학년에서 배워야 할 다양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문제수가 많고 배점들이 낮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같은 시간 안에 누가 더 정확하게 얼마나 많이 빠르게 푸느냐에 대한 시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기 학년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충분히 공부했느냐를 확인하는 시험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당연히 그 시험의 성향에 따라서 학습을 하게 될 거고 고득점을 받기 위해 다양한 유형을 반복하거나 스스로 그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되겠죠.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같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중등 과정에서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에서 빈틈이 없게 공부를 해야겠죠? 지원수학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커리큘럼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학생들의 성취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작년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시험은 둘 다 작년에 치러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초록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학교 시험 결과입니다. 대부분 다들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죠. 반면
지원수학에서 전국 학력 평가를 기준으로 자체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가 노란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학교에서 고득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국 평균 기준으로 대한 평가를 실행하였을 경우 그 갭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시험 성향에 맞춰서 학습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질적으로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작년에 제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 결과에만 만족하지 않고 배워야 할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면 대부분 연산을 먼저 떠올리게 되실 텐데요. 연산도 수학 과목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의 수학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에서 테스트하는 수학 영역은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고력이 뒷받침되고 그 종합적 사고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지원수학에서는 작년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질적인 향상을 시키고 또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만족하는 점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중학교 학습 시스템을 다음 4가지를 중심으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힘들어하기도 했고요.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작년 중학교 3학년들 앞서 보셨던 학교 시험 점수와 갭 차이가 굉장히 컸던 60점대와 40점대의 결과입니다. 그 학생들이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첫 전국연합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은 점수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결과를 등급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4등급, 5등급, 6등급에 포진되어 있던 학생들이 1, 2, 3등급까지 향상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 중 상위권 4%에 포함되는 학생들입니다. 그만큼 1등급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또한 재원생들의 1학기 학교 내신 결과에서도 3등급 이상을 받은 학생들이 재원생의 과반수가 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시스템으로 중등부 학생들도 학습을 진행한 결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될까요? 혹시 무조건적인 선행만 시키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수학학습의 최종 목표인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에서의 수학 영역은 심층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과목인데요. 따라서 고등 과정에서 고등 1학년 과정에서 기초 과목을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 학습한 과목들을 바탕으로 실제 수능에서는 공통 과목 2과목과 선택 과목 3과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과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량도 많아지고 과목별 학습의 난이도 또한 매우 향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목별로 학습하는 소요 시간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가 기초 과목보다 공통 과목이 훨씬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 배분이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수학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또 학교 학사 일정을 소화하느라 과목별로 심층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합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개념부터 시작한다면 너무 늦은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원수학에서는 학생들이 입학을 했을 경우 현재의 성취도와 성취도 수준을 잘 파악한 뒤 수준별 클래스로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 자기 학년에 맞는 과목 그리고 선행 과목에 대해서 기초 개념과 유형별 기초 학습을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고등학교에 진행하였을 경우 진학했을 때 그 과목에 맞춰서 심화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었을 때 EBS와 연결시키고 그리고 해마다 나온 기출들을 바탕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유형을 반복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할 수 있다라는 스스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년이 되었을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충분한 사고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학습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원수학의 강사진은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담임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정규 수업과 클리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번의 정규 수업을 통해 담임 강사와 풀 강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 수업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그 주 클리닉 때 탄력적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주의 학습에서 좀 미진했다 라고 한다면 클리닉 때 정규 수업에 대한 복습 또는 반복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정규 수업에 대한 학습 완료도가 충분하다 라고 담임 강사가 판단했을 경우 그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심화 또는 응용을 진행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지원수학은 수준별 클래스가 S, A, PT 총 4개의 수준별 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레벨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팀장과 담임 강사들이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반이 배정됩니다. 수학을 학습하는 순서로 반이 분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쉽게 설명드리면 개념서를 풀었다고 할 경우 정답률이 50% 내외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주로 P반에 배정됩니다. 또 70% 내외인 친구들은 A반, 정답률이 80에서 90% 이상인 친구들은 S반으로 배정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B반의 친구들은 A나 S반 친구들에 비해서 개념을 학습하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과정별로 완료하는 단계가 P반은 개념 정도까지, A반은 자기 학년의 응용, 심화까지 가능하고 선행학습까지 가능한 또 S반의 경우 선행학습에서 심화학습까지도 완료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학년별 커리큘럼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커리큘럼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 A반의 경우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개념을 모두 학습하였기 때문에 중학생이 입학하였을 경우 자기 학년에 대한 심화를 진행하고 그리고 선행학습으로는 유형과 응용 단계까지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예비 중2 학생들의 커리큘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교 6학년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A반의 경우 선행 과정에 대한 개념이 완료가 된 상태로 진학을 하게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경우 자기 학년에 대한 심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경우도 자기 학년에 대한 심화가 가능하고 선행에 대해서는 유형과 응용이 가능한 상태의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 예비 중3들의 커리큘럼입니다. 예비 중3부터 S반이 개설되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S반은 특목고 또는 자사고를 준비하거나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에도 최상위권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화반 친구들은 A반과 B반 학생들에 비해서 정답률이 높고 학습을 하는데 소요 시간이 짧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습을 완료하는 단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년 정도의 선행까지 가능한 반이고, 현재 이 친구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2학년 개념까지는 완료한 상태로 진학을 하게 되며, 고등학교 입학 전 수능 과정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응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학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중 학교 일정에 맞춰서 학원 자체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성취도 평가와 정기 평가입니다. 성취도 평가는 선행학습의 학습 정도를 평가하고, 정기 평가는 자기 학년의 학습 정도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정기 평가는 주로 학교 일정의 내신 대비 전에 치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시험을 1년에 6회 이상 치르게 되는데요. 그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고, 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긴장감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자 진행을 하였고,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당일 반복하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게 되는 컨텐츠입니다. 또 수학과에서는 오프라인 수업 말고 온라인에서 수학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카페는 재원생들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수학과 카페에 들어오시면 강의 자료, 수업 외 보충 자료,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과제를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의의 경우 지원 수학 모든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이 모두 녹화가 됩니다. 그 녹화 내용은 온라인 수학과 카페에 공유되며 학생들은 당일 현장 수업을 듣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거나 장소가 어디든 복습할 수 있는 데서 활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은 컨텐츠 중에 하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때 원격 수업을 하면서 과제 평가를 하는 부분을 현재에서 추가적인 보충 수업에 대한 자료로 확인하고 있고,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또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을 담당 강사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업로드하게 되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보충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이 끝나게 됐을 때 기출 분석도 공유하고 학교 수학과 내에 있었을 공지사항들에 대해서도 공유하게 됩니다. 수학과 카페를 통해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좀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료와 시간적 투자를 충분히 한다면 원하는 학습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케어하고 있습니다. 또 S반, A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외 수학경시대회를 추천하고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또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 학교 생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활동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개설되어 있는 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초6반이 12월 2일, 1월 4일 개강이 진행됩니다. 중등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과정의 전반적인 기하, 연산, 함수들에 대해서 마무리 학습하는 커리큘럼으로 학습이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예비 중1반, 현재 중1을 대상으로 예비 중2반, 현재 중2를 대상으로 예비 중3반이 반별로 개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 대한 반별 개강 일정도 공유드립니다. 지원수학에서는 정확하고 깊게 반복하면서 자기 학년 그리고 다음 학년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하는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의 경험과 결과를 발판 삼아 더 준비하고 결과로 보답하는 지원수학이 되고자 합니다. 중1반, 현재 중1을 대상으로 예비 중2반, 현재 중2를 대상으로 예비 중3반이 반별로 개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등부뿐만 아니라 고등부에 대한 반별 개강 일정도 공유드립니다. 지원수학에서는 정확하고 깊게 반복하면서 자기 학년 그리고 다음 학년에 대해서 탄탄하게 준비하는 학습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의 경험과 결과를 발판 삼아 더 준비하고 결과로 보답하는 지원수학이 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수학 수학과 팀장 이민경입니다. 고등수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실전입니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매우 긴장도 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대별로 계속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디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 또 816여 개가 넘는 대입 전형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므로 대입에 대해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수능 시험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요.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서 지금과 달리 공통 과목이 있고 또 선택 과목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 구조로 변화됩니다. 기존과 같이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에서는 절대평가가 기존과 같이 유지되는데요. 또 새롭게 수학 영역에서는 기하가 추가되었고 과학탐구 영역에서는 과학2가 추가되었습니다. EBS 연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변동되면서 간접 연계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가 학원 강사 입장에선 크다고 느껴집니다. 바로 다양한 시중 교재들에서 경쟁력을 키운 상태로 수학 능력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EBS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2023년도, 즉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형이 변화된다는 걸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발표했는데요. 다소 파격적이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시에서도 2단계에서 내신을 평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그 과정을 살펴보면 교과 이수 현황, 성적, 세부 특기사항을 확인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경제학과를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수학과 관련된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였는지 또는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였을 경우 기하나 공과대학에서 필요한 수학 과목, 과학 과목들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 또 그거에 대한 학생들의 노력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세특을 통해서 확인하겠다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대입이 내신 성적도 탄탄해야 하고 수능 등급도 높아야 하며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자신이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열정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를 통해 전공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아주 복합적인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생활도 충실히 해야 되고 수능 등급도 준비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소위 굉장히 많이 바빠졌는데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수학능력시험, 특히 수학 영역의 문제는 중등수학 개념, 고등수학 개념 이것들을 모두 섞어서 또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정답을 비로소 찾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은
수학 능력 시험 영역 중 수학 영역을 매우 까다롭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는 작년 수학 능력 시험에서 수학 나형의 정답률입니다. 객관식과 단답형 총 3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등급의 1등급, 2등급을 가르게 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 이런 것들을 잘 풀려면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학 영역에 대한 과목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구조로 대학 입시가 바뀐다고 앞전에 설명드렸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과목에선 기초 과목을 배우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과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 과목들을 심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또 학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또 수능에서는 이 공통 과목 2가지와 그리고 3가지 과목 중 1가지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적인 학습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기본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그거에 대한 심화를 진행을 하고 EBS 연계 관련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 그리고 킬러 문제들을 학습한 뒤 수능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사 일정 그리고 다른 과목들의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바쁘게 되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땐 보이시는 표처럼 탄탄한 개념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또 주기적인 오답 관리를 통해서 자기 판단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생에 맞는 커리큘럼과 그리고 학생에 맞는 시간 분배를 해줄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원수학 고등부 수업 구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수학은 고등부의 경우 주 3회 정규 수업과 클리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 수업 2회와 클리닉 시간 1회로 클리닉 시간에는 정규 수업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신 기간에는 내신을 대비하고 평소에는 수준별 학습에 대한 심화 또는 기출 문제를 풀고 클리닉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고등부는 총 S, SA, P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등부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학습 완료 정도 그리고 학습의 수행 정도를 보시면 심화반은 킬러 문제를 중점적으로 A반은 준킬러 문제까지 P반은 기초 적은 3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생이 입학했을 경우 1학년의 경우라면 기초 개념부터 심화 그리고 수능을 접하는 시기까지 학습을 탄탄하게 진행해서 지금 현재 필요한 단계의 학습을 시작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공통과정에 대한 기초 개념 그리고 응용, 심화 정도를 통해 수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이라면 과목별 기초 개념을 빠르게 파악하고 수능 기출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실전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하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커리큘럼을 세부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3 예비 고1반에 대한 커리큘럼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A반의 경우 고1, 즉 기초 과목에 대한 개념부터 응용까지 완료가 된 상태이며 B반의 경우는 중등 수학이 마무리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따라서 A반의 경우 고1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공통 과목에 대한 개념부터 심화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 과목의 개념부터 심화까지 완료할 수 있게 되는 커리큘럼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예비 고2의 경우 S반까지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반은 킬러를 목표로
최고 2년 정도의 선행을 심화학습 단계까지 학습한 반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공통과목까지 심화가 완료된 상태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공통과목에 대한 기출을 분석하면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고, A반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한 개념을 시작하면서 공통 과목에 대한 추가적인 응용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S반의 경우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킬러 문제를 공략하는 집중학습을 시작하게 되고, A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전 모의고사와 를 진행하면서 준킬러 문제까지 최고 2등급까지를 목표로 하는 학습을 타이트하게 진행하게 됩니다. P반의 경우 단계 학습을 진행하면서 3등급을 쟁취할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3의 경우 선택 과목에 대한 과목별 집중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통 과목들에 대한 기출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능적인 감각을 끌어올리고 킬러 문제나 시간 배분을 중요하게 하는 훈련도 틈틈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의 경우 중등부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로도가 조금 높아질지라도 완벽한 결과를 위해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일정을 포함하여 정기평가와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는 정기평가와 성취도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아시다시피 3월부터 시행되는 전국평가가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분석, 그 결과에 대한 클리닉 수업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등부와는 달리 내신, 학평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학생들의 수능감을 올려주고 또 시간 분배를 정확하게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관리를 통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의 시간대별 결과가 성적 향상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급을 통해서도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신에서도 좋은 결과, 학생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고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업을 준비하고자 강사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와 마찬가지로 수학과 카페도 고등부도 활발하게 운영 중인데요. 실전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당일 수업을 반복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클리닉하는 영상 또한 굉장히 활발하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또한 숙제 체크, 과제 체크뿐만이 아니라 학원 공지 그리고 시험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수업 만족도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고등학생들이다 보니 정확하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그 내용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의 문제풀이 양이 많고 학습량이 많고 따라서 복습량이 많아지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쌓아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이러한 만족도 결과를 보면 저희도 힘이 나서 좀 더 고등부 수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등부의 개설 시간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3을 대상으로 예비 고1반이 개강을 준비 중이고 현재 고1을 대상으로 예비 고2반, 현재 고1을 대상으로 예비 고3 과목별 선택 과목으로 개설이 되는 것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을 위한 준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실까요?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고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나랑 참 잘 맞는 학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훈 수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아과 설명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는 지원학원 영어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학원 영어관은 초중등부와 고등부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초중등부는 EI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등부는 지온 영어 고등반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초중등부 EI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EI는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직접 개발하고 감수한 영어 교육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요. 표현 영어, 즉 아웃풋 중심의 커리큘럼입니다. 스피킹과 라이팅의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EI관에서 학습을 하고 있고, 저희 EI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 곳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2019년 작년도 글로벌 스피치 컨테스트가 고려대학교 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 예선을 거친 우수한 학생들만 고려대학교에서 하는 본선, 결선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에 약 300개 정도의 분원에서 참여한 학생들이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에서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학원의 재원생 친구가 당당하게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대회로 진행이 되었고요. 유튜브를 이용해서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의 발표 영상을 영상으로 담아서 참가를 했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저희 Leaders Map 부분에서 저희 학생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 우수상, 그리고 루키스 부분에서도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잘하는 학원이다라는 거죠.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EI 초등부 전체 과정을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4가지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96개월의 과정, 즉 8년 동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촘촘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교재의 특성, 교육 과정의 특성이 다릅니다. 먼저 파닉스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파닉스 과정은 영어 알파벳을 익히고 알파벳의 음가를 익히는 단계입니다. 음가를 알고 단어와 문장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리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파닉스 과정이 6개월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과정을 끝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파닉스 끝내고 왔어요 라고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해보면 아이들이 다 까먹어요. 잘 익히지 못합니다. 저희 파닉스의 특성은 체화입니다. 완전히 이 친구가 음가를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고요. 그 아웃풋들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음가를 체화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학년반과 고학년 두 반으로 구성이 되고요. 고학년에도 파닉스를 배우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고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어학습의 시작이 늦어서 이미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만의 커리큘럼으로 속성반, 파닉스 속성반을 만들었습니다. 약 한 달 또는 5주, 6주 정도의 과정인데요. 원장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을 끝낸 친구들은 완벽하게 원어민식의 발음은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리딩까지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파닉스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수업입니다. 저학년반은 주 3회 수업으로 각각 월수 금 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월수 120분, 금요일은 8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6개월 과정이고요. 속성반은 고학년들 대상으로 월수금의 120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작반 그리고 속성반이 12월 2일에 개강을 합니다. 각각 한 반씩만 저희가 오픈할 수 있어요. 이미 선생님들 시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딱 한 반씩만 오픈합니다. 최대 8명까지 한 반에 받고 있고요.
지금 대기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없으니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등록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파닉스 과정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매달 아웃풋을 저희가 받습니다. 첫째 달에는 라이팅 컨테스트, 그래서 라이팅 아웃풋을 받고요. 그 다음 달에는 스피킹, 그래서 아이들이 프레젠테이션 하고 영상 발표하는 것들 영상으로 담아서 부모님께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파닉스 과정의 친구가 이제 알파벳을 막 익히는 친구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한번 보죠. These flags have stripes. They are white and red. 기초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문장들을 구사할 수 있는 건 이 친구들이 생각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아직은 모방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림과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형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아웃풋인데요. 이 친구들은 매달 말에 라이팅 컨테스트를 볼 때 일단은 스펠링, 소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어들을 이렇게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건 unscrambling 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즉 영어 문장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표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루키스 코र्스인데요. 루키스 코र्스는 문장 완성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영어 문장의 패턴을 익히고 기본적인 문법 수업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문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영어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이고요. 총 5개의 과정이고 각 단계별로 6개월씩 총 30개월이 소요됩니다. 루키스 과정도 역시 모방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자기의 생각을 마음껏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배운 내용들을 스토리텔링 그리고 롤플레잉 위주로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저희 EI 홈페이지에서 만든 EI 본사에서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위에 저희가 북마크로 넣어 놓을 테니까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루키스 과정의 아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낮은 단계, 프릴렛스 단계에서는 그림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했고요. 그리고 Let's Speak 단계에서는 주제 중에 2개의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50단어 이상으로 너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라 라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좀 높은 단계인 코피왕 단계에서는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너의 생각, 이 그림을 각각 질문에 맞게 표현하시오,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였습니다. 백밥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 루키스 단계 친구들의 발표 모습입니다. Where is she? She is in the bathroom. What's she doing? 네, 저학년 친구인데 선생님처럼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해요. 사실 2015년 교육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동체 역량과 발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발표할 때의 기본 매너도 같이 함께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을 그림을 보고 말로 설명하는 수준의 발표를 진행했고요. 이 친구는 조금 높은 레벨, 코피왕 단계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PPT를 가지고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Click on location. There are 3 locations you can check. 네. 루키스 과정은 주 3회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월수금반, 화목금반으로 구성이 되며 각각 120분, 80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prep이라는 40분 prep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prep이 뭐냐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습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스마트룸에서 아이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그날 배우는 단어와 센텐스를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수업에서는
연습한 단어와 문장을 표현하고 끌어내고 활용하게 만드는 수업이에요. 수업은 다 전자칠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업 시간에 굉장히 즐겁게 발표하면서 수업을 참여하게 됩니다. 자, 루키스 과정에서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주일에 문법 수업이 추가가 돼요. 이제 이 친구들은 문법 정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친구들은 월수금 각각 12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prep 수업이 먼저 진행되고 in-class에서 80분짜리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eaders course와 Mac 과정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스 과정은 총 4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6개월씩 총 24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단락 쓰기가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냥 일기를 쓰듯이 막 아이디어를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는 구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introduction, body, conclusion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교재 안에서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 지나갈게요. 그리고 맥 과정은 중학교 수행평가와 연관지어서 아이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자료를 리서치하고 PPT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발표까지 이어가게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교재별로 12개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교재고요. 이 수업은 특성이 중학생들이 이 수업에 들어왔을 때 원어민 선생님만 진행합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로만 하는 수업이에요. 영어 머릿돌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실용 영어 과정을 맥 과정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리더스와 맥 과정에 있는 친구들의 아웃풋, 라이팅 아웃풋인데요. 이때는 모방 단계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단계예요. 요게 라이팅 컨테스트에서 저희가 받았던 한 학생의 결과인데 150단어 이상의 긴 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리더스에 있었던 저희 학원 재원생 중에 작년 스피치 대회에서 대상 받았던 친구의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my name is Paul. Today I want to talk about my favorite superhero. First, please put your hand up if you like watching superhero movies. Okay, that's cool. 네.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학생 앞에는 수백 명의 관중이 앉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이 됐고요. 원어민이 사회를 보고 앞에는 원어민 선생님들이 심사를 보고 그 앞에 나와서 PT를 진행하는 모습인데요. 되게 편안해 보이죠? 많이 연습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앞에서는 안 보이셨겠지만 자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훌륭하게 발표를 잘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영광을 받게 됐죠. 자, 이 친구도 볼게요. Also, they were the top 10 of the British officer at the chart for 2 weeks in a row. 이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인데 맥 과정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유튜브 스타에서 대상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저희가 좋아하는 그 BTS를 소재로 한류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외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글로 적고 PT로 영상 촬영을 해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리더스 과정은 주 3회 각 12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맥 코스는 중학생들은 주 2회 수업이 진행됩니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저희가 주 2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각각 200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80분짜리 수업을 하루에 2개씩 듣고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글로벌 리더스 과정에서는 영어 토론을 진행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여기에서 비판적 사고를 영어로 말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개의 과정이 있고요. 각각 12개월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 이 아이의 최고 레벨은 S레벨이라는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 S레벨은 각 학년에 최고 수준에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만든 반이에요. 일명 외고 자사고 대비반입니다.
목표는 외고에서 살아남기라고 적혀 있는데요. 외고에서는 수업이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이 많고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토론하는 수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법 수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업이 다 영어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11 친구들의 아웃풋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요약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그리고 이거는 그 미인 대회 있죠? 그 미인 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친구가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S레벨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 저희 학원의 S레벨 친구들 실제 저희가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로 평가를 진행하는데요. 현재 중학교 1학년 S반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1, 2등급 수준, 그리고 중2는 고2 모의고사 1, 2등급 수준, 그리고 현 중학교 3학년 S반,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고3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수준으로 시험을 봤을 때 1,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S레벨은 주 2회 수업이 진행되고요. 각각 225분, 꽤 길죠. 그래서 45분 요일마다 45분 클리닝이 있고 90분짜리 수업이 2개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머님들이 선행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 지역에서 지금 10년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충현중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들이 다 혁신학교죠.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다녀요. 학교 선생님들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니 선생님들도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인근 광명시 안에서의 타 지역 친구들이 어느 정도 학습량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죠. 학교 시험에서 내신 90점, 100점 맞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인근의 충현고나 광희고등학교만 가도요. 내신 3, 4등급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선행이 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 인지 능력은 있으나 이미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학습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저희 학원 이미 중고등부로 시작했던 학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시에 강한 학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중학교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학입시연구소에서 7년 동안 40만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2등급 이상 성적 향상을 이룬 학생들의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몇 퍼센트나 될까요? 2.8%, 약 3% 미만이었어요. 즉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고3 때까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이 말은 누가 중학교 때 더 많이 해놨느냐 싸움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입시 구조를 이해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내신도 잘해야 되고요. 내신 잘 따기 위해서 수행평가 잘해야 됩니다. 다 팀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죠? 면접 준비도 해야 돼요. 예전에 논술 준비도 했었죠. 그리고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 등등의 비교과 활동도 중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슈퍼맨이 돼야 돼요. 할 게 너무 많으니 공부하는 데만 물리적인 시간을 쏟을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끌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등부 EI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고등부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온 영어 고등부의 수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할 게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을 똑같이 모아놓고 같은 방식으로 중학교 때처럼 본문 암기시키고 이렇게 수업을 해서는 성적을 좋은 성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time efficient, 시간 효율적인 지도법입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활동들을 하느라고 학업적으로 보았을 때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비해서 재수생, N수생들은 이미 학습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요 과목 수능 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학생보다 앞서 있죠. 정시에선 재수생이 강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영역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영어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어떤 학원들은 어쨌든 영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몇 시간씩 불러놓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만 시키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저희 학원은 일단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정은 넘칩니다. 이따가 왜 그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공부할 것은 많고 시간 한정적이고, 그러므로 공부 시간에도 분산 투자가 필요한 것이 고등학교의 학습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온 영어 고등부의 강점이 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요? 먼저 내신 대비 수업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죠?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의 분석과 분석력이 필요하죠. 저희는 인근 학교의 모든 기출을 다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는 겁니다. 킬러 유형으로 출제되는 영작이나 어법 및 어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또 저희가 잘 수업을 했다, 강의를 잘했다라고 해서 그게 아이들께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리뷰 노트와 중요 문장 테스트가 매 수업 시간마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히 공부를 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갑니다. 이것을 위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문장 암기에 허비되는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하는 학원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습니다. 효율적으로 수업을 핵심 자료를 저희가 모아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전체 등급의 석차가 상승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수능 정규과정의 강점이 있는데요. 역시 효율성입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자, 대치동 최대 규모 영어학원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후반부에 좀 나옵니다. 고등부만 약 1,900명 되는 대형학원에서 대표 강사였었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학원이고요. 예를 들면 1시간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 빈칸 넣기 유형입니다. 빈칸 넣기 유형이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거기다가 한글로 적어줘도 왜 그게 답인지 몰라요. 네. 하지만 저희 학원의 스킬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1시간만 강의를 들어도 이 정도 애들 장난이었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강점은 단어 수업인데요. 마구잡이로 무식하게 많이 외우면 되겠지? 아닙니다. 다 까먹어요. 그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저희는 항상 같이 외워야 되는 동의어, 반의어를 함께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단어를 보았을 때 의미가 연상될 수 있도록 어근에 근거한 어원 설명을 함께 해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매 수업마다 최소 20분 정도의 시간 할애해서 어근, 어원, 풀이를 해주고요. 동의어, 반의어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학교에서 주로 출제하는 동의어, 반의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날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해서 테스트 본 시험지이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어에 대한 내용도 다 암기하게 되고요. 뭐 저희가 설명도 안 해주고 외워하는 게 아니라 설명 다 해주고 나서 암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여러 가지 수거 표현도 함께 테스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아이들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먼저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매 수업 시간에 1시간씩 클리닉이 있는데요. 인류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멘토들이 아이들의 테스트와 성적 과제 점검을 합니다. 먼저 클리닉실에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는지 시간 기록을 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누적해서 다 기록되어 있고요. 성적표를 아이들이 들고 다닙니다. 그 성적표를 기반으로 담당 강사와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기준 점수 미달이 되었을 때는 재시험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통과가 안 될 시에는 담당 강사와 1대1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거는 담당 멘토가 아이들을 관리해주는 성적표입니다. 관리 성적표입니다. 자, 정규과정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자, 다른 학원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보면 단어장 선정해서 매일매일 테스트 진행하고 까먹고 그렇죠. 네. 저희는 단어학습 아까 설명드렸지만 자세한 해설 그리고 누적 테스트 철저한 재관리 재시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리고 어법, 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어법이죠. 또 학교 내신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법입니다. 인근 학교의 킬러 유형이 대부분 어법 유형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수능이나 평가원식 어법 개념을 요구하도록 문제를 변형해서 냅니다. 수능과 내신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의 패턴은 한정적이에요. 아이들은 하지만 뭐 잘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많다고 느끼지만 이미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항목별로 단원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꼭 아이들에게 필요해요. 그 부분을 정리해주고 문법을 어법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면 아이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심화반의 경우에는 상위권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지문 해석은 잘해요. 지문 해석은 잘하는데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좀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들은 아이들이 해석은 되나 정답이 왜 이건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정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빈칸 및 문장 순서, 그다음에 삽입, 문장 삽입 이런 등등의 유형은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들을 저희가 커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고3 수준의 평가원 문제들도 한 50% 정도 이상이 정답의 근거에서 올바르게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영자신문도 같이 과제로 주는데요. 영자신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EBS 연계율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능 연계율이. 그러면 결국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독해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상시 영어 독해, 영어 영자신문을 아이들 과제를 주고 특히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맞는
신문 기사를 주고 아이들이 직접 관심이 있으니까 더 재미있게 해석을 해오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과제로 해석을 해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첨삭까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력 향상이 정확하게 실력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및 유형 독해를 일주일에 하나씩 저희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는데요. 그리고 일주일에 과제가 나간 부분을 주 2회 동안 나눠서 저희가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독해 문제 풀이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죠. 이 친구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쉬운 유형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유형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의 강점이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내신 대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인근 학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먼저 하게 하고요. 몇 년도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 학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본문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이 진도가 나갔을 때 여기에 각각 각 학교별로 기출 문제들이 다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필기를 다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다 코팅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언제든지 그 코팅되어 있는 이 학습지를 가지고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끊임없이 보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기출 경향뿐만 아니라 필수, 동의어, 반의어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시험 대비가 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본문 해석 과제가 나가는데요. 모든 문장을 한글로 끊어 읽기 그리고 해석 순서에 맞게 다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상위권 친구들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중하위권 친구들은 이 해석 숙제를 내주면 절반도 하지 못해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과제 그 점검을 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본문 분석 저희 이 자료는요. 인근 학원 보통 학원들에서 인터넷에서 자료 다운받아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강사가 직접 모든 자료를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 경향에 맞게 만들고 있고요. 저희 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시험 적중률이 굉장히 높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중요한 문장들은 저희가 중요도를 매겨서 암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중요도는 저희가 S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문장을 먼저 외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야 중하위권 친구들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장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게 하면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암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리뷰 테스트, 리뷰 노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에 대해서 모든 문제, 어법 문제형, 빈칸 넣기, 그리고 영작 서술형 문제형으로 다 변형을 시켜서 아이들이 실제로 공부를 제대로 하고 다음 수업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학원과 다른 점이 뭐냐, 지원 학원은 저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시간 효율성이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하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학원들은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냐면요, 먼저 등원하면 단어 시험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죠.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워. 자, 암기 못하면 집에 못 가. 암기. 자, 이게 대부분의 수업 방식이에요. 저희 학원은 중학교 때는 단지 아이들이
정해진 두세 과의 본문만 암기하면 되니까 범위가 많지 않습니다만 다 암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영어 내시는 쉽지 않습니다. 충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준 시험 범위가 교과서 6, 7과 본문, 모의고사 22지문이에요. 전체 문장이 276문장입니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울 수는 있겠죠. 응용이 가능할까요? 응용 문제 나오면 애들 단순하게 암기만 했던 친구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비효율적이죠. 강남 8학군에서 고등학교 내신 대비해주는 추안표는 이렇습니다. 변형이 가능한 몇 개의 핵심 문장을 저희가 뽑아내고 얘를 완벽하게 암기시키고 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줍니다. 효율성이죠.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 문장을 뽑아주고 시험에 적중될 만한 문제들을 저희가 변형해서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3개년도 기출을 분석해서 자료에 다 넣어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정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도에 따라서 문장을 분류를 하고 각자의 목표 등급에 따라서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S와 S 플러스 위주로 암기를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그 다음 A 플러스 A 단계로 또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 높은 적중률 그리고 시간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학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요거는 중요도가 S, 이게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거든요. 중요도 S 플러스 문장이었어요. 요 문장이 학교 시험에서 6점짜리 서술형 문제로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광희고등학교 1학년 문제였고요. 충영고등학교 1학년도 역시 중요도 S 레벨 문장이었는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단어를 좀 바꿨죠. 저희는 단어 바꾸는 유형까지도 대비를 해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응용력을 가지고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원영어 고등부 수업 시간표 설명드릴게요. 다 주 2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년별로, 레벨별로, 또 내신 대비 기간의 학교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먼저 클리닉, 1시간 동안 클리닉을 하고 가끔 테스트 점검을 받게 되고, 과제 점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규 수업 90분 수업을 듣게 됩니다. 자, 고등부는 두 선생님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선생님은 접니다. 좀 달라졌죠?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네, 제 프로필이 이렇고요. 저는 지원 영어 수학학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정호 선생님은 훌륭하신 분이세요. 네, 저도 영어 강의를 오래 했지만 우리 정호 선생님 강의하시는 모습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수업 자료 준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많은 걸 쏟아부어주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만난 선생님들 중에 최고. 아이들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자, 설명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 제가 가지고 있는,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은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병아리가 약 18일 정도가 지나면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안에서 신호를 보내요. 안에서 톡톡톡톡 알 껍질을 두드립니다. 그럼 밖에서 어미가 그것을 보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이 밖에서도 쪼아줍니다. 아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습 동기, 유발을 저희가 넣어주고요. 이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저희가 같이 도와준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그래서 여기 보면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동기 유발시키고 뭐가 필요한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서 깨뜨려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원학원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성장하는 학원, 더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저와 저희 선생님들 전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